네, 리드 장도 VP와 SM 인스티튜트 최지영 대표를 모시고 직접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AWS 에듀테크 마이그레이션 데이에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듀텍 사업의 마이그레이션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논의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장도 VP, 최진영 대표님, 각각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와 본인의 현재 회사 내의 역할, 그리고 이전 경력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SM 인스티튜트라는 교육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 3-4달 되는 회사고요. 저희 줄여서 SMI는 SM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모델과 패션 쪽에 일을 하시는 S팀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그리고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그 대중예술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회사이고요. 현재 미국의 온라인 고등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2000년에 디지털 대성이라는 교육회사를 창업했었고 한 13년 정도 그 대표를 한 뒤에 한양대에서 교수를 잠깐 했고 최근에는 종로학원 하늘교육 사장과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 대학의 한국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토익과 산타 공인중개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I 에듀테크 기업 리드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총괄하고 있는 장도호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뱅크샐러드라는 서비스의 iOS 클라이언트 팀을 리드했었고요. 또 쿠키런을 서비스하는 데브시스터즈에서 게임 서버 엔지니어링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리드에서 확장성 있는 AI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 교육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요. 교육자 그리고 학생 등 교육시장에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고 에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교육 쪽에 있는 어떤 변화나 요구사항들은 준비하지 않았던 상황이 닥치면서 갑자기 대면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때 나온 여러 가지 불만과 그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갑자기 도입하다 보니까 과거의 대면 교육과 단순 비교를 한 그런 요구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출석 부르기가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환 제작이 어렵다, 교환 제작을 하는데 저작권 확보가 어렵다라든지 지금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좀 필요했던 내용에 대한 그 대안들이 그 요구사항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지나면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교육 관련된 분들이 좀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거는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교육 쪽에 준 의미는 어떤 비대면 교육 솔루션의 니즈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한번 경험하면서 과거 교육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또 좋은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시간을 말도 안 되게 전 세계 모든 피교육자나 교육자가 경험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지날 수밖에 없는 코로나가 지나게 됐고 나면 그때 품은 이 많은 분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는 교육기관은 생존할 수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이제 도태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VP님.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교육 현장인데요. 우선 공교육, 사교육 할 것 없이 비대면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대면 교육을 화상회의로 옮겨서 진행하는 그런 온라인 강의에서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로에서 다시 생각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루이드는 100%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누구한테나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도 단순히 대면 교육을 보완하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 보조교재로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학습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완결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영 대표께 질문 드립니다. SM은 교육기관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향후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1차적인 목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예술가, 아티스트, 대중예술가를 저희가 키워내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기사에서 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5대 국보라고 해서 시나닷컴에서 말한 분들이 계시고, 한국의 4대 엘리트라고 해서 ESPN에서 얘기한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봉준호, 페이커, BTS, 김연아, 손흥민인데요. 이런 안타깝게도 이 5분의 공통점은 한국의 공교육에서 배운 게 없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5대 국보가 아니라 50대 국보 이런 걸 키워내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한 뒤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육들이 저희가 해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이 3차 산업혁명을 먼저 선도한 서구에서 만든 교육 형태를 가져오는 건 지금까지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 한국도 산업에서도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뭔가 선도해야 되지만, 이거는 교육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산업에서 선도하는 일이 잘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해외 원산지 효과가 있는 분야에서 선도해야지 교육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K-팝이라든지 저희가 잘 아는 e스포츠라든지 이런 몇몇 분야는 여기에 저희 한국적인 교육을 붙여도 해외에서 선진국에서도 당연히 저희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K-팝 교육이나 e스포츠 교육 등 여자 골프 교육이라든지 태권도 교육이라든지 한국이 강한 분야에 에드텍과 컨텐츠를 넣어서 한국 교육을 해외에 공급하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목표와 전략이 있습니다. 네. 현재 사업적, 기술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또 이 기술 안에서 클라우드나 AI 같은 최신 기술 접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겪는 고민들이랑 비슷한 게 저희가 있고, 일단 규제나 이렇게 사회적 제도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 지금도 아마 10,000명씩 조기 유학을 가고, 많이 갈 때는 7만 명씩 가고, 필리핀에도 조기 유학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초중고생을 한국에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 부분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 SMI 기사가 한글로 조그맣게 나왔는데 지금 당장 거의 500통이 넘는 이메일이 해외에서 왔거든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외국에 브랜치를 만들 수 있냐, 이런 요구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 교육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이나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부분은 수학이나 코딩이나 여러 가지 대부분 회사들이 많이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외국어라든지 음악, 미술, 체육 등 실습형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그나마 실습형, 지식형 과목들은 3차 산업혁명 때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기술의 도입이 있었는데, 이런 실습형 과목들은 기술의 도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주 고액의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졸업할 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봤다, 내가
수영 대회에 나가봤다 이런 걸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2년 동안 체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종목 하나 없고 12년 동안 미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스케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조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 학생들의 대부분의 예체능은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비정형 데이터를 저희가 잘 보관하고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술이나 선생님 대신에 사람 선생님 대신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이제 피드백도 주고 훈련 프로그램도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같은 거를 좀 도입해서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양질의 예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의 평등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접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입하실 때 주저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보안 또는 비용, 운영 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이제 뭐 아주 단순한 스킬을 배우는 거면 이렇게 좀 학습자 하나만 고려해서 만든다든지 선생님 한 분만 고려해서 만든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이게 그 교육이 뭐 3년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4년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6개월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장기적인 교육에는 그 교육에 관여하는 선생님, 학생, 뭐 개발자가 다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만 이게 좋은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한국 담당을 하고 있는 미네르바도 그 본사 사무실을 가보면 그 현재 저희가 미네르바 솔루션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줌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큰 사무실에 그 교수님들과 개발자가 같이 앉아 계시고 개발자가 개발해서 교수님한테 주시면 교수님이 바로 쓰신 다음에 바로 피드백 줘서 고치고 이런 실제 선생님들 손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도입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과정을 잘 걸칠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술을 도입할 때 꼭 염두에 두거나 이제 주저하는 부분은 교육은 숨이 긴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학생한테 어쩌면 12년 동안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업체나 기술업체가 1년 하다가 없어지신다거나 회사는 안 없어졌는데 그 기술 자체가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는 기술이거나 뭐 이러면 1학년한테는 서비스 했는데 2학년부터는 다른 기술로 합시다 뭐 이런 식의 그 교육의 안정성이 그 위협받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꼭 스타트업이든 아주 대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같이 할 때 지금 해주시는 그 협력이나 서비스 자체가 꽤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꼭 저는 보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도 부입 있게 질문드립니다. 리드는 AWS를 사용하신 지 6년이 되었는데요. 클라우드를 고려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중 AWS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기업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하드웨어를 포함한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것은 이를테면 바퀴를 재발명하는 일과 같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기업에서 단일 장애점 극복이나 트래픽 제어를 위해서 로드 밸런서 같은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잘 지원하는 로드 밸런서를 직접 구현하는 것은 최소 몇 개월에서 한 해까지 다 걸릴 수도 있는 정말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드는 일입니다. AWS를 비롯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런 인프라 구성 요소를 자동화해서 제공을 하고 또 인프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들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필요한 기술 도메인보다는 조금 더 그 본연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집중을 하고 더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고요. 또 리드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자연히 클라우드를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또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검증된 AWS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타 클라우드 대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수월하다는 점도 큰 결정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AWS 도입 과정, 예를 들면 솔루션 구성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면은 초기에는 AWS 콘솔을 그대로 활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통한 ECS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벌리스라고 불리는 AWS 람다와 같은 기능들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또 변화가 있는데요. 개발팀 규모가 커지면서 테라폼이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코드 인프라 툴들을 도입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게 커다란 축복인데요. 이 데브옵스 분야에서의 기술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 가장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은 아키텍처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서비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 관리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어려운 요소였는데 리드가 최근에 AWS에서 진행하는 웰 아키텍처 리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분들의 리뷰를 통해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웰 아키텍처 리뷰 같은 서포트 프로그램이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들이 잘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WS 클라우드나 AI 도입을 통해 사업적 또는 기술적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드는 현재 다양한 교육 도메인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로 제품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교육 분야, 도메인 제품이 상당 부분 공통된 인프라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은 같은 구조를 여러 가지 도구로 템플릿화할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구조를 매번 재구축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또 복제하고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드웨어 인프라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다면 이런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일 텐데요. 이런 클라우드의 유연함이 리드가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산타 공인중개사 앱을 런칭했는데요. 기존 제품의 인프라 구조를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많은 부분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또 AWS에서 제공하는 RDS와 같이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면은 컴포넌트들에 대한 관리 공수를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AI 기능이 포함된 리드 서비스에서도 AWS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인공신경망을 이제 백엔드 API로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엔지니어링 공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교육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교육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표님. 네, 제가 기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기술에 대한 예측은 특히 에드텍에 대한 관련된 예측은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는데 거의 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분들이 하신 얘기에 거의 동감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이제 교육이니까 인지과학이 들어갈 거고, 빅데이터 들어가고, AR, VR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몇몇 가지 기술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몰입을 더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물리적, 시간적 장애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교육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학교나 교육기관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문화는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보다 조금 더 큰 교육은 과연 앞으로 어떤 의미와 어떤 형태를 가질 건지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교육시장에서는 컨텐츠는 선생님이나 교과서 출판사나 교육기관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컨텐츠는 학생이 만드는 시대로 바뀔 것 같고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를 누가 어떻게 잘 처리하냐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장 및 기술도 먼저 잘 적응하는 쪽이 생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VP님. 네네. 교육 산업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변화에 둔감한 또 보수적인 분야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교육 산업에서도 데이터의 양과 질이 정말 중요해질 거고요. 또 얻어진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역량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이런 역량을 갖춘 기업이 산업의 넥스트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되면서 무수히 많은 학습 데이터가 쌓이게 될 텐데요. 이를 데이터 사이언스나 고도화된 AI 기술로 활용을 해서 최적의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리소스를 통해서 더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더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도메인이나 컨텐츠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네, 교육은 복잡게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서 배울 때 뭐 이런 거 많이 배웠던 기억나실 텐데, 사과를 10층 건물에서 떨어뜨리면 몇 초 뒤에 떨어질까 이 단순한 공식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건 하지만 그거는 시험을 보는 단순계고 실제 저희가 사과가 떨어뜨릴 때는 왜 빨간 사과를 썼냐라고 노란색을 쓰는 정당에서 반대하시기도 하고 경비 아저씨가 옥상에 못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게 현실 세계인데요.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잘 가르쳐서 교수님이 훌륭해서 이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건지, 대학 중에 군대 갔다 오면서 뭔가 이 학생이 각성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선배를 만나서 좋은 멘토링을 받은 건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혁신한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했던 교육에 대한 모든 거를 다시 의심하고 교육이 만약에 이 세상에 없었는데 내가 학교라는 거를 또는 교육기관을 걸 새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SMI 하면서 저희가 기존 학교에서 하던 모든 걸 한 번씩 의심해보고 있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지, 방학은 왜 있는 건지, 왜 학년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밖에 없으면 우리는 왜 다 독일어를 배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는 가곡으로 음악 시험을 왜 봐야 되는 건지, 춤을 추면 체력이 증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 시간에는 뜀틀만 하고 달리기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하는 모든 걸 다시 의심해서 학교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 자체를 다시 한번 재발명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위에 기술의 혁신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VP님.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산업을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듀텍 산업 또한 전례 없는 또 크고 다양한 기회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지금이 교육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과 산업의 결합은 산업 전체의 성장과 효율화를 만들어내는데요. 교육 산업 또한 기술을 통해서 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또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모두의 니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존재하는 산업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모두의 니즈에 열려있는 또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에 민감한 기술 조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